자, 수투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개념 설명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개념 설명할 때 꼭 하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 총괄이에요. 총괄. 총괄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크게. 책의 절반 지점을 찢을 수 있어요. 네. 여기 한 잘라놨어요. 자, 수투의 총괄부터 시작해보자면은 수투는 기본적으로 세 단원밖에 없어요. 세 단원밖에 없는데 책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얇습니다. 사실은 수원보다 얇아요. 참고로 수원도 같은 교재를 쓴다면은 그거의 약 1.7배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두껍습니다. 당연히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런데 수투는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수. 됐죠? 우리가 아는 함수, 뭐 대표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됐죠? 수학하에 들어가서 뭐 배웠어? 항등 함수, 상수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거 배웠다는 거야. 합성 함수, 역함수까지 배웠어, 원래는. 됐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 어차피 할 겁니다. 개념 다시 잡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로는 극한과 두 번째로는 연속이라는 것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극한이 뭐고 연속은 뭐예요? 아직 몰라도 돼요. 이제 하는 거니까. 그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 유명한 단어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는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근데 선택 미적분도 있잖아요. 확통 말고 미적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투의 미적분은 어떤 거밖에 안 하냐면 다항함수밖에 안 해요. 다항함수가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유리함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유리함수? 맞나요? 유리함수 언제 들어봐? 우리 수학하에서 처음 배웠어. 그때. 근데 유리함수가 뭐였냐면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야 원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 유리함수에는 x분의 1 같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야. 됐죠? 근데 2x 플러스 1도 유리함수야 사실은. y는 2x 플러스 1. 됐어요? 다항함수라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 3, 4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n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한 미분과 적분밖에 안 배워요. 됐어요? 근데 그 미분법에는 크게 두 단원인데 첫 번째로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해서 이 단어는 처음에 배우고 두 번째로는 활용인데 이 활용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 사실은. 이 활용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접선 그 다음에 극값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제 그리는 거 3, 4차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라고 해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거리. 됐어요? 총 5개 정도가 있어요. 크게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적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적분에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분은 첫 번째로는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적분이라고 하면 정해진 적분. 그럼 뭐가 정해지지 않고 뭐가 정해졌냐 이거야.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 이거야. 지금 말고. 됐어? 세 번째로는 활용입니다. 활용. 이 활용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넓이가 많이 나와요. 넓이. 그리고 속도와 위치. 용어가 조금 다르죠? 얘 속도 거리보다는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녀석이에요. 둘은. 됐죠? 그래서 총 이렇게 큰 개요로 본다면 몇 단은 안 돼 보여요. 몇 단원이 안 돼 보여요. 왜? 얘도 한 세트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얘도 한 세트니까 몇 단은 안 돼 보여. 정석이나 예를 들어 정석은 13단원 안에 끝나요. 예를 들어 수원은 제가 알기로 17단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정석도 짧고 그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는 10단원이면 끝나요. 10단원. 그럼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난이도는 어디를 어려워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어디를 어려워하고 어디까지를 보통 중간고사로 보냐 이런 거예요. 됐죠?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를 중간고사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중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 접선이 들어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후로 전부 다 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까지 애들이 잘 봐요. 왜? 단원이 다 적어요. 단원이 적고 생각보다 활용이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쉽다고 느껴져요. 쉽다고. 공식적으로 푸는 문제도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 기말은 활용이 2개 들어가. 이미. 그때부터 애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됐죠? 그러면 난이도로서는 어떻게 되냐? 난이도로서는 어디를 좀 많이 어려워하냐? 바로 첫 번째로는 여기에요. 생각보다 1단원을 어려워합니다. 1단원은 어려워해요. 근데 1단원만 이해되면은 참고로 이 극한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문을 열었잖아요. 그쵸? 만약 문 닫는 데까지 나오면 이 극한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끝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건 당연히 활용입니다. 활용.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워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선생님 부족부 활용이 아니라 여기에요? 네, 여기를 어려워합니다. 적분 활용은 더 어려워합니다. 아니, 정적분은 더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 연산입니다. 여기 연산 진짜 복잡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복잡한 친구들이 여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활용, 미분법 활용이 원래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처음 도입하니까 어려워. 그리고 극한은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단원이 있는 걸 보고 오늘 극한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페이지로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10페이지부터 천천히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총괄은 이 정도예요. 됐죠? 여러분이 배울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극한. 극한이라는 건요, 언제 들어봤어? 라고 질문하면은, 우리가 뭐 예능이나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힘을 막 짜내는 거 있잖아요. 맞죠? 힘을 막 짜낸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때 뭐 힘을 짜내서 막 극한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한이라는 걸. 마지막 짜내는 거, 원래는. 짜내는 거. 됐어요? 힘을 짜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짜내는 거예요. 맞아요? 피 마를 때까지 짜내는 거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극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없이 가까이 간다. 함수에서는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는 함수 가지고 얘기해보자. fx인데, 됐죠? 순간 잘못 적었어요. 됐죠? x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이 함수 정도는 여러분도 그릴 수는 있죠? 맞죠? 그릴 수는 있죠? 천천히 그리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1, 당연히 2 되는 건 이해되시죠? 1 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만 많은 거 얘기 안 했어. 됐죠? 그러면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y는 누가 될까요?가 질문인 거야. 됐죠? 자, 예를 들어볼게. 1.1이면 넣으면은 2.1이 될 거야. 1.01이면 2.01이 될 거야. 1.0000 해가지고 1 되면은 2.0000 1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숫자 2로 가까이 오는 중인 거야. 요 말 없이 이해되겠어요? 반대쪽도 해볼 거야. 반대쪽이라는 건 뭐야? 0.9라고 한다면 1.9가 될 거예요. 0.999면 1.999가 될 거예요. 맞아요? 0.99 한다면 1.99가 될 거라고. 맞아요? 점점 어디로 쪼여오고 있는 거야? x는 1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야. x는 1로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점점 오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어디로? y 값은 실제로 x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2에 가까워지는 거야.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까워진다라고 썼잖아. 맞아? 이거 표현 중요한 게 하나 있어. 1에 됐어 안 됐어? 사실 1에 도달하지 않았어. 100% 찍지 않았다는 거. 1에 됐어요? 1에 찍지 않았어. 그 말은 사실 x는
1은 아니야라는 뜻이야. 함수값으로서 1 이거 넣는 거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가깝게 보는 거야. 가깝게 보는 거. 됐어요?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면 x가 1에 가까워진대 이거야. 맞아요? 그럼 y 값은 그래프 기준으로 가까워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까워진다? 요 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문제도 있냐면 똑같은 함수를 가져와.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 똑같이 가져왔어. 그런데 여기 함수값을 비워놓는 거야. 여기 함수값을 비워놓는 거야. 그리고 그 함수값을 여기로 줘버리는 거야. 여기로 줘버리는 거야. 지금은 비어있어. 이 자리가. 맞아요? 1,2가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그때 y 값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어디를 향해서? 2라는 y 값을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도 y가 2가 되는 거야. 어라? 선생님 그러면 들어가 있든 간에 안 들어가 있든 간에 사실 그래프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기준으로만. 됐어요? 그냥 본다는 게 아니야. 사실은. 됐어요? 1차 함수는 사실 그냥 봐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얘는 아니란 말이야. 원래 뚫려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 표현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 됐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가 2로 가까이 2라는 점이 나왔어요 라는 거야. 맞아요? 2라는 값이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표현을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야. 수렴한다. 그럼 값이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는 거야? 발산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혹시 통합과학에서 한 구조로는 배워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됐죠?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죠? 맞아요? 수렴은 어떻게 돼요? 하나를 먹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발산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내는 거야. 값이 있겠어 없겠어 걔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보존형 경계 쓰지 않는데 여기다 알겠죠? 그 보존은 여기 쓰지 않습니다. 됐죠? 발산과 수렴밖에 없습니다. 발산과 수렴.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수렴과 발산인데 그 수렴할 때 맨날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학은 기호 학문이라고 해요. 기호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꼴보기 싫은 친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자를 써서 림이라는 약자를 써요. 리미트의 약자입니다. 리미트가 무슨 뜻이야 원래는? 영어로 친다면 제한하다. 맞아요? 1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제한할 겁니다. 이런 느낌이야 원래는. 됐어요? 리미트가 원래 그런 의미라고. 됐죠? 한계치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하는 거예요. 거의 다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이건데 리미트 됐죠? 극한이야.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2로 가까이 옵니다 라고 합니다. 또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로 가까이 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참고로 저는 오늘까지만 lim 다 적을 겁니다. 저는 원래 리미트 이렇게 잘 안 적어요. 됐죠? 제가 몇 개 독특하게 적는 친구가 2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로그고요. 아실 거예요. 저 약간 LG처럼 적어요. 로그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가 리미트인데요. 리미트는 저는 그냥 이렇게 돌렸습니다. 원래는 LIM 해가지고 점 찍는 건데요.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돌려서 그냥 지금 평소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만 언제든 시험날에 LIM 다 적어줘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한 것 중에는 괜찮아? 찬영이는 괜찮아? 이 용어 보지 마. 이거는 보지 마. 이거 지금 메인이 아니야. 이거 메인이 아니야. 지금 메인이 아니야.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어? 응. 이것도 같이 적었는 거야. 좌표를 기준으로 응. 그렇지.
얘가 점점 여기로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점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 영화 E.T. 아세요? 손가락 맞대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맞대는 점으로 오고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x가 1로 오면 마이너스 쪽이 되고 플러스 쪽이 되고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야. 1번 맞으면 적혀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1,1면 적혀잖아요. 어떻게 보면 x는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음. y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누구야? 함수. 원래 함수를 기준해서 원래 이 함수를 기준해서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는 거야. y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봐야 돼. y는 fx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 함수로 예시를 쉽게 든 거야. 사실은. 일단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는 함수는 정상인 친구가 잘 없어요. 이제부터 볼 함수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보단 말이야. 이런 거 보고 여기가 만약에 1,3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x는 1로 가까이 올 때 리미트 오늘 잠깐 x가 1로 가까이 올 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자 fx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야? x축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됐어요? x는 1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맞는데 우리 지금 fx라고 했잖아요. 그쵸? fx 함수야.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 따라서 오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따라서. 그래서 요 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까워집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대각선이 그것도 아니야. 그래프야 기준이. 절대 사고 나잖아요. 절대 사고 나잖아요. 3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야 현재. 됐어요? y도 3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y도 2가 아니란 뜻이야. 이 말은 극한이라는 거는 가까워지는 값이야. 가까워진다. 그래서 아직 도달 직전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골프 있잖아요. 골프는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퍼팅 모르겠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골프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딱 걸리는 순간 있죠. 가다가 마지막에 톡 하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가고는 있는데 아직 도달 직전이야. 라고 하는 그 값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직 1은 아닌 거예요. 됐죠? 1이 아니라는 말은 누구도 아니라는 거야. y도 2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함수값과 아직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됐죠? 이 표현은 언제 배울 거냐면 2단원에서 배워요. 저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됐죠? 아니야, 조금 행해야 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됐죠? 앞단은 뒤에 거를 먼저 좀 땡겨올게요. 저는 순서를 좀 섞어서 할 겁니다. 됐죠? 선생님,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온다면서요. 그럼 같은 방향에서 와야 되는 거야? 같은 쪽으로 무조건 같이 오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근데 함수 중에는 가장 독특한 친구로서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고.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그림은 좀 개판이긴 한데 여기 비었어요. 지금 텍스트는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사실상 그래프가 좀 복잡해지면 지 마음대로 나온다.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는 1로 가까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2로 가까이 올 때 2로 가까이 온다는 건 내가 2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fx, y는 fx로 할게요. fx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y값 기준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이렇게 수렴할 때 됐죠? 지금 다 수렴하는 것만 보여줬어요. 예시를. 그 수렴할 때 우리는 그때의 값을 리미트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라고 얘기해요.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한값 2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값 2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걸 좀 강조하고 싶냐면 바로 마지막 글자예요. 요거 값. 우리가 값이라는 표현은 언제 한번 써봤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배우면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차 함수에서. 맞나요? 그때 2차 함수에서 최대치수 구할 때 x에 대해서 구했어, y에 대해서 구했어. 결국에는. 결국 y 값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y는 2x-1의 제곱 더하기 3이었어. 됐죠? 얘는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1, 일단 3인데요. 그때 누구를 가져왔어? 최소값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3을 가져왔어요. 이때. 됐어요? 그래서 무슨 값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요. 항상 y값 보는 거예요. 항상 y값 보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왜? 뒤에 또 나와. 값이라는 붙은 친구들이 또 나와. 뒤에. 그래서 무슨 값, y 구하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 또는 해 이런 말 있죠. 맞아요? 그거는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푸시오 라고 했을 때 x 값을 구해야 됩니다. 됐어요? 무슨 값이면 y 값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 보고 싶은데요.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 보고 싶은데요. 쌤, 1로 간 데는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야. 둘이 만나 안 만나? 이렇게 오니까. 둘이 만나지는 않아. 맞아요? 이럴 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둘이 만나야 존재하는 거야. 이때끼리 손대야 되는 거야. 손가락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마주치지 않으면, 떨어지면 우리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쌤, 왼쪽과 오른쪽은 각자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자의 값은 있잖아요. 가는 방향은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서 오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한자를 쓰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인데요. 됐죠? 좌극한은 뭐냐면은 그 값을 기준해서 됐죠? 지금 값을 1로 잡았다면 1의 왼쪽에서 오는 걸 보고 싶은 거야. 1의 왼쪽에서는 이 방향만 보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까이 오는 거 보고 싶어? 0으로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싶어. 이거야. 우극한이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 오른쪽이면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올 때 fx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 근데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좌극한 우극한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야. 구분이 불가능한 거야 사실상. 됐죠? 옛날에는 정말 위에 작게 적었어요. 막 마이너스 플러스를. 근데 개정이 되면서 좀 바뀌었어요. 됐죠? 좌극한은 왼쪽. 우리가 수직선을 기준해서 왼쪽은 작은 수예요? 큰 수예요? 작은 수인 거 혹시 이해돼요? 예를 들어 수직선이 있으면 0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의 표시를 마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작다의 표시. 좌극한 값을 1을 기준해서 작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을 기준해서 큰 값이라고 해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적으면 안 돼. 마이너스 1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플러스 1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의해야 돼요. 그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지금 얘는 같거든요. 왜? 2에서 좌극한은 2로 가까이 오고 있고 2에서 우극한은 2로 가까이 오고 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됐죠? 즉 이것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때의 기호를 이렇게 풀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는 함수값이 도달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달라져 버리면
이렇게 못 적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적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리미트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3x가 3 마이너스일 때와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로 본다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3 마이너스라는 거 정의가 뭐라고? 3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 그럼 함수 기준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1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는 오른쪽에서 온다 이거야. 함수 그대로. 그럼 얘도 1입니다. 두 개가 같네요. 두 개가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번에 적을 수 있다. 어떻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올 때 fx를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인데 사실 별 내용 아니야. 별 내용 아니야. 왼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그 얘기일 뿐이야. 이게. 되겠죠? 뒤에 아마 3번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됐나요? 왜 제가 먼저 다르게 얘기했냐면 이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거예요. 뭐냐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그래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것을 배워요. 사실 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때 가장 기본적인 연산을 배워요. 정수와 유리수. 됐죠? 소인수분해. 그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방정식과 문자의 사용을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요. 1학기 마지막 단원이 뭐였냐면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그 용어는 고1로 넘어온다면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와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y는 x분의 1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어요. x분의 1. 이 정도 그래프 혹시 그릴 수 있나요? 얘는 그냥 반비례로 쌍곡선 형태 두 개를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기본 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나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와 0 플러스일 때 fx는 각자 무엇일까요? 이거요. 됐죠? 0 플러스부터 봅시다. 0은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겠죠? 0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보고 싶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돼? 점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야. 맞아요? 무슨 값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왜?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역수잖아. 그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한없이 커지는 거야. 한없이 커지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피니트. 내 거 하자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기호로 보신 적 있죠? 요 기호. 맞죠?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하고 그렇죠? 왜 돌아도 똑같다. 그 얘기 하잖아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는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게임이나 만화를 보면 공격력 무한대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사실은 잘못된 거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게임 보면은 그 승리 조건이 되는 거야. 그냥 승리 조건이 된 이유는 얘는 상태예요. 무한으로 커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한으로 커지는 상태예요. 값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무한대 보자마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숫자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 아니구나. 그럼 선생님 얘는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 무한소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한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됐죠? 얘는 앞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플러스라고 한다면 뒤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부호에 쓰이면서 배웁니다. 사실. 그래서 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얘랑 반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 적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값이 없는 거야. 값이 없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한없이 커지니까요. 이런 거.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그냥 극한값이 없다예요. 사실은. 좌우간 극한값은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 없어. 끝까지 올라가 이거야. 끝까지 올라가. 그거를 반대로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보자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뭘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근데 무한대가 어떤 의미라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점점 끝까지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 갈 때 갈까? 이거야. 질문이. 얘는 끝까지 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 선을 뭐라고 해요? 점점 근처에 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는 져요. 하지만 0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봐봐. 계속 작아져. 계속 올라가. 그렇지만 어디는 못 넘어? x축은 못 넘어. 그래서 얘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약간 꼼수를 줄 거예요. 어떤 꼼수를 줄 거냐면 원래 넣으면 안 돼요. x에 넣는 거 아니야. 사실. 됐죠? 근데 0을 넣었어. 대표적으로. 0분의 상수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로는 증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0분의 상수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한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죠? 무한대는 풀만 무한대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됐죠?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되겠어? 지금 어떻게 보면 무한대분의 상수야. 무조건 루치도 따지도 않고 0인 거야. 선생님 이거는 얘들 위치 바꾼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의미상으로는 기호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라고 해요. 됐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0도 의미가 있나요? 얘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해요. 사실 절대값 기준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무한으로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하나의 그래프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었다 갈게. 알겠지? 왜? 빡셌어 지금. 되게 첫 내용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 보는 함수입니다. 제곱에서는 본 적 없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친구의 함수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x분의 1이 이렇게 쌍극선 형태였잖아요. 그쵸? 제곱분의 1은요. 얘는 여기 제곱했다고 보시면 그냥 양수예요. 음수 제곱하면 뭐예요? 음수 제곱해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화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화산 형태로. 줄이 공고도 올라가는 거, 화산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리미트 x가 0이라고 적어도 돼요. 왜? 둘 다 위로 올라가거든. 둘 다 위로 올라가긴 하거든. 그래서 fx는 그냥 무한대입니다라고 그냥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초석이 여기에요. 이 책의 초석이에요. 이 책의 초석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세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들기만 하면 여기다는 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기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만 조금 힘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봅시다. 그래서 네. x분의 플러스 b는 정문은 항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0분의 10을 1인 거예요. 0분의 시각이 1이 되는 거니까 1인 거 쳐야죠. 그거 곧 나올 거예요. 정근선도 뭐 한번 1로 가요. 그쵸? 유리함수 일단 잡아줄까요? 정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시작할 때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일단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그쵸? 엎드려!